자, 은퇴 설계 단일 사례. 이번에도 다른 과목처럼 15문항으로 제가 지금 구성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왔다 갔다 당연히 하겠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사례 집에 나와 있는 문제는 문제대로 푸는 거고, 그죠? 여기에 단일 사례 또 단일 사례대로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례집 쪽에서 나와 있는 쪽의 접근 방법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TBM에서 배웠었던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미가 돼 있어서 한번 사례집하고 두 개를 다 풀면 상당히 실력이 드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은퇴 시점까지 1번 문항, 은퇴 시점까지 저축한 금액의 세후 평가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은퇴 시점까지 저축한 금액의 세후 평가 금액. 자, 그러면 자산에 대한 평가 얘기죠. 자산에 대한 평가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산의 종류가 몇 가지냐라고 하는 부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자산의 종류. 먼저 문제 들어가기 전에 자산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사람이 생각하는 자산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뭐 주택도 있을 거고, 부동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식도 있을 거고, 채권도 있을 거고, 뭐 무지하게 많죠, 그렇죠? 동산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는 이번 시간 내내 해서 지금 몇 시간 동안 계속 이거 갖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재무계산기가 생각하는 자산의 종류는 두 가지뿐이 없어요. 어떤 자산이냐? PV로 얘기되는 자산 또는 FV로 구현되는 자산, 이런 자산뿐이 없고요. 그 다음에 PMT로 이야기되는 자산 또는 그게 캐시플로우의 형태로 이야기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모아지네와 흩어지네, 즉 페이먼트로 해서 조각나 있는, 유닛 단위로 조각나 있는 아이하고 그 다음 뭉쳐져 있는 아이, 그 두 가지뿐이 없다. 우리가 자산의 종류, 계산기로 계산할 때 자산의 종류는 이 두 가지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미래에 어떤 자산이 있으려면 그 자산은 현재 어떤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자산은 이렇게 모아졌을 때, 그죠? 그럼 이렇게 모아졌을 때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페이먼트의 현가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PMT를 내가 저축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있다면이라는 얘기고, 요거는 지금 있는 돈이 미래에는 이 얘기죠. 그리고 페이먼트는 바로 FV로도 구할 수 있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페이먼트가 PV로 갔다가 FV로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건 정액으로 움직일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 만약에 증액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주로 이 방식을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PV를 물어보는 건지 PMT를 물어보는 건지, 그리고 어느 시점, 지금 걸 물어보는 건지 미래 걸 물어보는 건지 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근데 여기 은퇴 시점까지 저축한 금액의 세후 평가 금액이니까 은퇴 시점까지, 즉 미래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저축한 금액이니까 일시금에 대한 이야기일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서 이제 세후 금액을 물어보는 거죠. 은퇴 시점까지의 세후 금액. 자, 은퇴까지 남은 기간은 20년 남아있다라고 얘기했고요. 1번 문항은 뭐 크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니까. 그 다음 세전 투자 수익률이 6%. 세전이 6%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세전이고. 그 다음에 저축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 하나는 올해 말부터
올해 말부터 저축계좌에 매년 1,000만 원씩 저축한다. 그러면 가번 같은 경우에는 가번에 올해 말부터 매년 1,000만 원씩 저축한다. 그러면 엔드모드 PMT가 1,000만 원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추가로 내년 말부터 A 계좌에 여기에다 올해 말부터 이렇게 저축을 하는데 여기다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추가로 50만 원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1,000만 원 저축하고 50만 원부터 시작해요. 자, 페이먼트가 또 50만 원부터 시작해요. 매년 말 50만 원씩을 직전 연도에 비해서 더 많이 19년간 저축한다. 그러면 이거는 19년간 저축한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TVM 갖고 해결이 안 되고 TVM으로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무계산기로 할 게 아니고 이건 공식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재무석의 사례집에 나왔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저축계좌는 은퇴 시점에 전액 인출하여 연금 형태의 자산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편의상 이익금에 대해서는 과세는 해지 시 한 번에 과세한다. 즉 중간에 되는 거 없이 20년간 투자해서 마지막에 과세한다. 종합과세는 고려하지 마라. 원래 실무에서는 고려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럼 15.4% 이자 소득세만 계산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종가계수를 먼저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문제 풀 때는 저축에 대한 종가계수. 그러면 저축이 1로 났을 때 PV가 1로 놓고 N은 20 놓고 I는 6%를 났을 때 이때 종가계수, 세전 종가계수가 얼마 나오느냐? 그거 계산하면 36.78 6 정도 나올 거다. 그죠? 자, 요거 사례집에서도 있었던 문제예요. 사례집에서도 있었었고 제가 공식 반드시 외워달라고 했었던 문제인데 혹시 이거 공식 제대로 안 외우고 계셨으면 지금 그냥 밑에 해설 보고 같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산식을 적용할 때 산식 적용은 크게 어려운 건 없었죠. 그대로 산식을 적용한다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종가계수 36.789 그쵸? 1,000만 원 곱하기 종가계수 그 다음 플러스 종가계수 36.789 그 다음 마이너스 투자기간. 이 사람은 투자는 20년간 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증액저축액, 증액되는 저축액 50만 원 계산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로 나눠줘야 되겠죠. 예, 저축에 대한 수익률로 나눠주면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저축에 대한 수익률로 나눠주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6으로 놓죠. 크게 놓고.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36.789 이꼴 요건 일부러 계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계산기 한번 눌러보고 그럼 367,890 요건 367,890 자, 요거 계산하게 되면 36.789 마이너스 20 그럼 16.789 그쵸? 16.789 곱하기 50
그럼 83.94. 자, 6 나누기 6%. 그럼 139, 908. 두 개 더하면 367, 890. 139, 908 플러스 367, 890. 507, 798. 자, 507, 798이 나오죠. 아, 507, 726 나왔구나. 끝점 때문에 그런 거. 끝점 거죠. 그쵸? 예, 이렇게 되면, 우리가 끝점을 다 갖고 가게 되면, 507, 798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으로 보게 되면, 제가 풀어놓은 거는 507, 726으로 해서. 그러면 뭔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끝점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예, 그거야 뭐. 그러면 507, 726 그대로 교재에 나와 있는 숫자 갖고 갈게요. 자, 507, 726이 이게 이제 원리금이고, 그쵸. 원금과 이제 세전. 자, 세전금액이 나온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원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원금 계산할 때는 원금 계산도 공식 기억하시라 했어요. 그쵸? 원금 계산하실 때 원금은 우리가 적금 계산할 때, 달리 적금 계산할 때 공식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간에 기간 플러스 1을 적용하죠.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50만 원 곱하기 기간 19개월 플러스 19 플러스 1. 그쵸? 요렇게 계산을 해주고, 요렇게 계산을 해주고 저걸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2로 나눠준다. 나누기 2를 해준다.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19 곱하기 20 나누기 2 곱하기 50만 원. 그럼 9,500만 원 나오죠? 요게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원금. 요거 19년치 들어가는 거고. 요 1,000만 원 들어가는 원금은 20년치가 들어가니까 2억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원금이 2억 9,500 마이너스 여기에서 마이너스 2억 9,500. 507, 726에서 2억 9,500. 그럼 212, 726. 212. 요게 이자. 그쵸? 물론, 실제는 2억 1,200이 나오게 되면 이거 종합과세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 여기서는 그냥 단순 계산만 해보자라고 했으니까 저기다 15.4% 이자 소득세 계산하게 되면 3,275만 그쵸? 32759. 여기서 32759를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507726. 그럼 474966. 그러면 474966. 답은 1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주의하실 거, 이 문제는 나올 확률이 꽤 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CFP 시험을 꽤 오랫동안 치렀는데, 한 번도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사례집에서 한 번도 이런 형태의 문제를 제시한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문제의 정합성은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점검을 다 한 거기 때문에 사례집에 나와 있는 부분 보면 우리가 항상 보면 어떤 저축, 증액 저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증액은 증액률로, 그렇죠? 증액률로에서 몇 퍼센트 올라간다 이렇게 나왔었던 문제가 1회서부터 CFP 1회서부터 바로 직전까지 시험은 언제나 율로 나왔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증액을 금액으로 하죠. 그렇죠? 예.
일정한 정액의 증액이 일어나는 부분, 이 부분은 한 번도 사례집 자체에서 나왔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죠. 근데 요번 사례집 전면 개정되면서 이게 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로 해야 되는, 이거는 그냥 공식 외우고, 요 공식은 교재에 나와 있지만 요 공식은 교재에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 공식은 따로 알려드렸잖아요. 본 강의 시간에도. 페이먼트의 기간 플러스 기간의 1 그리고 요 기간의 나누기 2 해서 요걸 계산하게 되면 추가하는 부분에 대한 원금을 뽑아낼 수 있고, 여기다 이제 이율 곱하면 이제 정기적분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달리로. 원금하고 해서 계산하는 거. 요거는 절대 잊어먹지 말자. 물론 이제 이게 요번에 나올지 다음에 나올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사례집에서 다룬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나왔었던 적이 없었던 문제니까 사례집에 새로 나오고 났으니 충분히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 은퇴 시점에서 처분하여 은퇴 자산으로 활용을 하고 했었던 아파트 현재 가격이 1억 원이래요. 그러면 요것도 PV, FV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 시점에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시점에서 처분해서 요걸 뭐에다 쓰겠다라고 생각했었다. 은퇴에다 쓰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아파트가 있었대요.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 돈으로 따지니까 10억 원짜리였다. 이걸 매각해서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요걸 지금 매각해서 이제 은퇴 자금이 아니고 주택 구입.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왜 안 좋으냐? 돈이 충분하면 몰라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다지 은퇴 자금이 많지 않다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자녀의 가방끈의 길이와 나의 부는 반비례한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현 세대에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은퇴 자산의 일부를 자녀한테 이전시킨다라는 건 선택에서 봐서는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형 쪽에서 문답형으로 나오게 되면 그런 의견을 쭉 써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문답형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렇긴 한데, 자, 어쨌든 다음 자료를 참조해서 은퇴 시점에서 현재 물가 기준으로 은퇴 소비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었으면 이게 일정 금액으로 와서 여기에 금액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이 금액을 여기서 이 금액은 은퇴 기간 동안에 일정한 율로에서 기시 모드로 요렇게 사용이 됐었을 돈이다. 연간. 그쵸? 그 돈의 현가를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럼 얘가 FV가 되고 N은 또 기간이 되겠죠. 요 기간. 이 될 거고, 그 다음 I는 물가가 되겠죠. 그러면 답은 요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요렇게 흘러들어간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IN 우선 FV가 먼저 나와줘야 되겠지. 자, 한번 볼까요? 은퇴까지 남은 기간은 10년이래요. 그러면 여기도 10, 여기도 10. 은퇴 기간은 25년이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고 처분에 따른 비용은 3%. 요거 나온 금액의 97%가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그 다음에 세후 투자 수익률은 6%고 물가 상승률은 4% 쓴대요. K값은 2 나누기 1.04일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 푼 거하고 똑같죠, 우리. 그쵸?
이제 계산기만 눌러보면 되잖아요. 제가 늘 사례 문제 풀 때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처럼 그렇게 공식으로 계산하는 문제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순수하게 TVM 갖고 화폐 시간 가치에서 얘기하는 우리 재무계산기의 TVM만 갖고 돌아가는 문제는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그 뜻을 음미하고 바로바로 루트를 타고서 풀 수 있게 마련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금액 계산해 보게 되면 순 매도가액이 10억이고 10년간 EI 가면 1218994 1218994 맞죠? 제가 재무설계 쪽에 해당하는 문제를 할 때는 주로 이제 계산기를 같이 여러분들 계산기 누르세요 그러고 저는 그냥 해설 보고서 그냥 적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은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꼭 눌러보셔야 되는 부분들 잊지 말라고 제가 가능하면 여기서는 계산기 누르면서 진행합니다. 저도 누르다 보면 오류 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양해하세요. 1182424 그럼 118이 제가 계산기를 누르는 이유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기다리시지 말고 누르라는 얘기예요. 자, 1182425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비기닝 모드가 되어 있다면 투핸드 클리어 하시고 PV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아니면은 비기닝 모드로 바꿔주시든가. 그래서 저는 혹시 안 돼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다시 118이 여러분들 템포에 맞춰서 PV 찍고 25N에 2 나누기 1.04i 페이먼트 계산하면 58886 정도 나오죠. 58886 58886은 뭐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1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갖고 왔다면 25년간 이 돈만큼 추가로 더 쓸 수 있었던 돈. 그 돈의 평가는 자 58886이 FV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간 4i 물가만큼 내려오면 되겠죠? 예, 그러면 39781 이런 부분의 문제는 나올 확률이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도.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다 언제 나올지 다 모르는 문제긴 한데 기본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은퇴 자금을 갖고 있었다. 그걸 갖고 쓸 거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눠서 쓸 거다. 그러면 내가 지금 PV로 갖고 있었으면 IN FV를 갔을 거고 페이먼트로 갖고 있었으면 IN FV를 갔겠죠. 여기서 일정 금액이 있을 텐데 이 금액을 갖고 비기닝 PMT로 나눠서 쓸 거죠. 이런 형태로. 그쵸? N과 I와 PV. 요거는 요 합친 게 이렇게 내려올 거고. 이렇게 쓸 건데 중간에 어떤 자산이 적금 중간에 깼다라든가 수익률이 바뀌었다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자녀의 교육자금으로 일부를 썼다든가 아니면 자녀 주택 구입자금 때문에 뭐 일부를 사용했다든가 손자녀의 뭐 유학자금으로 보탰다든가 뭐 이러다 보면 거기서 사라질 거고 그러면 고객이 가장 궁금해할 게 뭐예요? 나의 은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소비가 줄어드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 어떤 형태든지 다양한 문제로 물어볼 수 있어요. 문제의 형태는 근데 풀이는 지금 풀어들었던 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지. 미래까지 올려놓고 그 금액을 갖고 페이먼트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현가시키는.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 자,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금융자산 투자 비중에 따른 표준 편차를 산출. 참조하여 금융자산 투자 비중에 따른 표준 편차를 산출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금융자산의 투자 비중, 그 다음에 금융의 투자 비중은 채권과 혼합형, 채권형과 펀드형, 주식형,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채권과 주식형,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나오죠. 채권, 주식, 상관계수.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제가 요 부분은 사실은 투자 쪽에서 나올 확률도 있고 은퇴해서 풀 확률도 있는데 일부러 여기다 하나 넣어드린 거는 연습하시라고 넣어드린 거니까 이건 연습을 좀 해보세요. 연습. 이거는 순수하게 뭐예요? 순수하게 이거는 뭐 공식은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투자 시간에 다 배우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A자승 플러스 B자승 그리고 2AB 그쵸? 예, 그거 계산하는 거니까 단순히 루트 하나 씌운 것뿐이 없으니까 요거는 거의 계산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계산기만 갖고 계속 똑같은 숫자 계속해서 눌러줘야 되는. 자, 수치만 한번 보게 되면 자, 표준 편차하고 그 다음에 비중 갖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 보면 0.05에 자승에 0.5316% 플러스 0.12 그리고 0.4686 요거 A자승 플러스 B자승 해놓고 그다음 플러스 2AB 그쵸? 예, 그 상관계수까지 계산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다시 한번 상관계수 0.2 곱하고 그 다음에 0.05 그대로 0.5316 그 다음에 0.12 그 다음에 0.4684 그대로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 그래서 0.0668 예, 답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쭉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4번 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요거 이제 은퇴해서 안 나오면 투자해서 나오겠죠. 투자해서 안 나오면 은퇴해서 나올 수도 있고 과거에는 은퇴 문제에서 이렇게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문제는 없었어요. 요렇게 계산하는 건 없었고 과거에는 과거에는 투자 쪽에서 갖고 왔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샤프 지수나 트레이저 지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지문이 있었는데 요번 사례 문제나 요번 교재에서는 이 표준 편차와 관련되는 부분을 물어보는 게 교재에서도 좀 면문항에 실렸고 그 다음에 사례집 쪽에서도 문항에 실린 부분이라서 그래서 주로 이제 투자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눈 감고 계속 이거 계속 눌러야 돼 뭐 이러면서 계산하는 거지만 혹시 몰라서 은퇴에서도 한번 넣어드린 거니까 저도 열심히 눌러서 적었는데 수치가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았겠죠 당연히. 자, 4번 문항 우리는 그러면서 TBM 쪽에 4번 문항으로 갈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을 참조해서 지속가능한 인출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지속가능한 인출률 가장 적절한 거. 홍길동 65세고요. 현재 2억 원의 은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자, 65세인데 지금 현재 얼마를 보유하고 있다? 2억 원. 이를 30년간 인출해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자산이 자산이 풍족한 은퇴 생활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많이 부족하죠. 규모 있는 생활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인출 전략이 100%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속 가능한 인출률 전략을 율로에서 계산하게 되면 100% 성공할 수 있죠. 물론 생활이 궁핍해져서 그렇지. 자, 은퇴 기간 중에서 물가 상승률이 2%. 투자 수익률은 7%로 가정한다. 홍길동 씨의 초기 인출률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초기에 인출할 수 있는 인출률로 가장 적절한 게 얼마냐. 이거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TBM 시간에 배웠었던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화폐화 시간 가치의 개념하고는 살짝 틀어서 우리 사례집에 요즘에 이제 많이 나왔죠. 요번에 요거는
우선 비기닝 PMT 먼저, 그러니까 개념은 되게 간단해요. 먼저 비기닝 PMT 먼저 계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2역에 대해서 자, 비기닝 모드가 지금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비기닝 모드가 안 돼 있으면 비기닝 모드로 해주시고 트렌드 클리어는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겠죠. 2억 원 PV 30N 5 나누기 1.02 그쵸? I 페이먼트 계산하게 되면 12264 그럼 여기 이건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계산하는 건 익숙하니까 지속 가능한 인출률 정리할 때 이 금액이 최초 인출했을 때 우리는 25년간에 걸쳐서 최초 이 금액을 인출하면서 이걸 K값으로 적용했을 때 30년간에 걸쳐서 이런 소비 생활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의 소비 생활. 그렇죠? 이분이 얘기하는. 그러면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분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2억 원이니까 여기서 1226만 4천 원 요렇게 계산한 요 인출률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얘는 물가만큼 더 올라갈 거고 나머지 금액은 투자만큼 운용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금액 요거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2억 나누기 2억 나누기 된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12264 나누기 2억. 그러면 곱하기 100 계산하게 되면 6.132. 6.13. 그 이거 곱하기 6.13 하게 되면 이게 나오는 거고, 이거가 이제 첫 해 인출 금액이 되고, 다음 해에는 1.02가 가만히 돼서 다음에 인출이 될 거고, 나머지, 여기서 요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은 곱하기 1.07로, 그쵸? 7%로도 올라가서 잔액이 나올 거고, 그 잔액은 다음 해에는 요것도 곱한 금액만큼 빠질 거고, 나머지는 투자만큼 운용이 될 거고, 그걸 우리가 한 방에 계산하면 이거니까. 그래서 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 인출률 산정 부분. 이 문항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제가 이제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례집,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풀어드리는 이 문제들이 과거에는 사례집이 안 실렸었으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사례 문제로 당연히 출제가 안 됐었던 문제들이니까. 이래서 4번까지 전부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앞쪽에 그런 문제들을 배치해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집에서도 이런 문제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하다. 자, 5번 문항. 자, 김영길 씨 45세고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례집 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과거보다는 요 문제는 좀 더 쉬워진, 과거에는 변수를 3개를 넣었다면 지금은 이제, 4개를 넣었으면 지금은 이제 3개만 넣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제가, 분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 문제죠. 자, 볼게요. 김영길 씨는 은퇴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20년 남았다. 그리고 매월 말 200만 원씩 투자해서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은퇴를 위한 저축의 목표 수익률은 세후 투자 수익률 5%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은퇴까지 20년 남았고 월저축이고 I는 5%. 요건 이제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겠죠. 계산할 때 5%면 0.4074? 우리 외웠잖아. 그쵸? 거의. 요거 계산하는 거 어떻게 계산해? FV105, N은 12, I는, PV 마이너스 100. 그래서 I 값 계산하면 0.4074 나오겠죠. 그쵸? 요거는 요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엔드 모드로
페이먼트가 200만 원씩 투자한다. 그러면 FV로 요 금액이 나오겠죠. 일단은 자, 이걸 만약에 채권형 자산의 수익률이 4%, 주식형이 6%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채권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형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그러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비중? 주식 비중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걸 달성하기 위해서 주식에 대한 비중은 어떻게 갖고 가는 게 맞느냐. 이거는 되게 간단한 문제라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러니까 사례집과 기본서에서는 종가 개수를 갖고 풀었고, 그 다음 제가 풀어드린 건 이제 종가 갖고도 풀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냥 종가 갖고 이거 그대로 풀어드릴게요. 종가 개수는 뭐 갖고 푸실 수 있으니까 똑같이 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똑같이 계산한다 그랬죠. 예, 페이먼트 똑같이 200만원 200만원 N은 240개월 N은 240개월 요거 240개월이니까 I는 근데 I 값이 달라지죠. I 값이 여기는 4%고 그쵸? 여기는 6%니까 요거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4와 6을 넣어서. 그래서 4를 넣게 되면 여기가 0.3274가 나오고 0.6을 넣게 되면 0.4868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선 요 금액을 계산해라. 그러면 요거는 전체 포트폴리오가 되고 이건 전체 금액이 되는 거고, 그럼 요건 되게 풀이 방식이 간단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요건 외우다시피 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얘를 F로 놓고 A로 놓고 B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F-A, 여기는 B-A로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F-A, B-A 이렇게 잡아주면, 자, 우선 요거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페이먼트 200만원, 엔드 모드인 상태, 우리 직전에 비기닝 모드인 상태에서 풀었으니까 엔드 모드로 바꿔놓고 엔드 모드인 상태에서 페이먼트 240엔 0.4074i 계산하면 811595 이게 811595 똑같은 상태에서 0.3274만 바꿔주면 되죠. 0.3274i FB 계산하면, 이거 전 잘못 눌렀다. 전 다시 누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대로 푸세요. 계속 페이먼트. 예. 저도 잘못 누를 수 있지 뭐, 그쵸? 예, 727708 나오고요. 여긴 727708. 계산하면 좀 4868 906934 요거에서 요거 먼저 빼죠. 밑에 906934에다 727708 그 다음에 179216 뭐 끝자는 다 잘라버리고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저는 17926 맞나? 933 그 다음에 위에 거 81155 여기 7277
그러면 83887? 요거 계산하게 되면 83887 나누기 179226 그럼 46.8%? 그쵸? 그러면 46.8 요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게 여기 주식 비중이에요. 과거에는 FABC로 나눴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얘가 현금성 자산, 얘가 채권형 자산, 얘가 주식형 자산, 얘가 포트폴리오 전체 이렇게 해서 계산했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고 만약에 비중이 50%면 나누고 그래서 요게 지금은 그냥 우리 교재에서는 요걸 간단하게 그냥 하나로 지금 잡아준 거고 그래서 공식은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쉬워졌죠. 옛날보다는 좀 더 쉬워진 상태. 그러면 이제 46.8%니까 비중이 여기 곱하기 46.8%. 그러면 요게 이제 200만 원이 계산하면 요게 93만 한 7천 원 정도? 93만 6천 원? 그럼 요거 빼고 나머지 200만 원에서 그러면 106만 3천 원. 106만 4천 원 정도.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요걸 계산해서 여기도 요걸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1064에 PMT 240개월 0.3274 I FOB 계산하면 387141 여기가 이제 387141이 나오고 그 다음에 93만 6천원 936 페이먼트 240개월에 0.4868 계산하면 이게 424445 424445 잘했나 모르겠다. 그쵸? 요거 두 개 더하면 387141을 더하면 그럼 811 586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반월림 관계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주면 된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해당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일시금 나올 수 있고 일시금을 주고서 문제를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페이먼트를 줘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적립으로 줘서. 뭐 어려울 거 없어요. PV, IN, FV는 이거 다 구할 수 있잖아, 우리. 그쵸? 그러면, 전체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주식형, 채권형 주식형, 채권형과 주식형 넣고, 페이먼트든, 이게 페이먼트가 될 수도 있고, PMP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종가 개수를 넣어도 되고, 요건 종가 넣고 나머지 종가 개수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PMT 곱하면 되니까, 아니면 저처럼 바로 계산하셔도 되고, 요렇게 해서 I값 넣어주고, N 넣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투자했을 때 전체를 이렇게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A만 했을 때 B만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서로 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선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서 분자로 놓고 이렇게 빼서 분모로 놓고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FAB로 해놓고요. 그 다음 위에서 뺀 거 위로 놓고 밑에서 뺀 거 밑으로 놔두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퍼센트가 뭐다? 이게 주식의 투자 비중이다. 그럼 주식의 투자 비중 곱해서 계산한 금액 나머지 비중 계산해서 한 거 요거 두 개 더하면 이 금액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도 FAB 요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 올려놓고 주식 밑으로 깔고 전체를 다 투자했을 때 금액 구하고 그리고 위에서 빼고 밑에서 빼고 위에서 뺀 거 분자로 올리고 밑에서 뺀 거 분모로 내리고 뭔 얘기인지 알죠? 공식이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지. 개념적으로 그냥 그러면 공식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는 게 되니까 위에서 빼서 올리고 밑에서 빼서 내리고 이거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 뭐다? 주식 투자 비중이다. 나머지는 계산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이게 과거에는 초창기에 요 비율 계산하는 게 나왔을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해서 시험에 자주 안 나왔었던 건데, 그 이후에 요게 세월이 좀 흐르고, 그래서 그때 비중 3개 주고 F, A, B, C 비중을 3개 주고 이 해당되는 비중, 지금은 이제 F, A, B만 주죠. 이렇게 주고 나서 이걸 가지고서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까지 상당히 자주 나왔었어요. 초창기에 안 나오다가 그 이후에는 문제가 이제 요 정도 되면 익숙해지겠지라고 많이 나왔었던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과거보다 오히려 더 쉬워졌어요. 쉬워졌다 이렇게 변수가 하나 빠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번 차시에 풀었던 5문제 중에서 요 문제는 과거에도 나왔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있는 문제고, 나머지 문제들은 최근에 사례집에 추가되면서 이제 신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 자, 이번 차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차시는 6번 문제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